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관사에서 사가 독서한 집현전 학사 6인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이석형, 하위지 등 조선시대 집현전 학사 6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늘 진관사 함월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 6인은 한글 창제 1년 전인 1442년 진관사 사가 독서당에서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가 독서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든 독서 휴가제입니다. 이날 추묘제에는 집현전 학사들의 후손과 지역 주민, 김미경 은평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헌화를 하며 집현전 학사들의 넋을 달래고 그들의 애민 정신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사를 통해 진관사에 모신 집현전 학사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 한글 창제의 위대한 과정에서 박팽년, 경상문, 신숙주, 이계, 이석형, 하유지 이 6분의 학자들이 진관사에서 사가독서 제도를 통해 깊은 학문적 논의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한글이라는 소중한 문자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모제를 추진해온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진관사 사가독서당에 한글 창제를 위한 비밀 연구소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우리말 간판 등 다양한 한글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 건의해 2021년 진관사 입구에 사가독서당 표지석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룬 데 이어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한 집현전 학사 6인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여섯 가문 우리 국행출입대제와 함께 진관사에서 자주 만나서 이 화합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 은평구는 한글 전용 글꼴인 사가 독서체를 개발하고 사가 독서당을 접목한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은 서울시정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양천구 공항 소음지역 재산세 감면 정책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양천구 주민은 4만 30가구로 이는 소음 피해 가구의 51.3%에 달합니다. 이에 양천구는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소개하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의 오혜정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원회 역할과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구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또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이 또 이제 늦어진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회 사무국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양천구 의회가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의회는 자치 입법권, 예 결산, 심의권,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간의 화합,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또 운영위원회는 이제 이를 뒷받침하여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 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이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역동적으로는 변화하는 주민들의 정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아울러서 현장 활동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에 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조직권 및 감사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의회라는 상황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촉구하여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양천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선 수도권으로 관람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충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다는 연구 자료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아트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만 인구를 가진 충청북도. 해마다 수많은 충북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납니다.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공연장이 필요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경우 충북도민 47%가 수도권을 찾고 있는 상황. 수도권과의 지리적 위치나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과 강원 두 곳만 도립공연장이 없는 상황. 게다가 충북은 등록 공연장 수가 총 31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과 전북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원정 관람 여행을 다녀온 도민들은 몸소 체감할 정도로 공연 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숫자나 그리고 좀 좋은 공연장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공연을 관람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충북 도민, 시민들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만든다면 아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말 충북이 전국에서 1등 가는 문화의 정말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자 충북도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아트센터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되고요. 그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는 그 콘서트홀, 그 중극장, 소극장, 다양한 전시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연구원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은 2030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국비 지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데요. 물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민간 유치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까지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양천 파리공원 문화축제가 5일 목동 파리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미슐랭 가이드와 와인 페스타 체험 부스 등 모두 6개 테마로 구성돼 이국적인 음악과 음식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또 목 5동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 남성 시니어즈 합창단 등 주민 재능 기부 공연과 재즈와 샹숑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체험 부스에서는 프랑스 전통놀이와 코르크 공예 등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